경기도 일산에 사는 42살 주부입니다. 결혼 14년 차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둘을 키우며 남편과 살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는 사연을 보면 대부분 남편 외도 시댁 갈등이 가장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 편인데 시어머니와 유독 갈등이 많았어요. 만약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면 저도 못 참고 이혼을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다행히 남편이 절 많이 이해해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결혼해서 10년이 넘게 시어머니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와 친정부모를 은근히 깔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오히려 시댁에서 오랜만에 오는 사위처럼 대접받고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밉던 며느리가 예뻐져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속물 같은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사연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고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고 정년도 보장되니 좋긴 한데 사실 월급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저 내 식구 빠듯하게 살 수 있는 정도고요. 아이들 학원은 보낼 수 있지만 제가 비싼 옷을 산다거나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돈을 막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결혼을 일찍 한 편이고 남편과 저는 각 5천씩 모아서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어요. 집안이 넉넉지 않아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합의했었고요. 저희도 부모님들께 해드린 건 없지만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결혼 반지도 돈 아까워서 안 했어요. 사귈 때 했던 커플링으로 대체하고 결혼 비용으로 3천 정도 쓰고 나머진 집 사는데 다 보탰어요. 남편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결혼하기 1년 전에 결혼을 한 바람에 저희한테 보태주실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전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크게 서운하다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어떠셨냐면요. 예단도 없이 결혼 허락한 대인배 시어머니 행세하며 주변 지인, 친척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안 해준 건 절대 이야기 안 하고 집도 꼭 사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친척분이 아들 결혼 준비한다고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집 얻는 게 힘들다. 아들은 집을 해줘야 하니까 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마음에 그다지 안 들어 하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조그만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학벌과 직업을 성에 안차하셨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님 한의대를 나오셨는데요. 병원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접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차리셨는데 또 잘 안 되셔서 접으시고 집에 계시는 상태라 남편 집에 빚이 좀 있어요. 퇴직이 없는 직종이니 아직 일은 하고 계시지만 워낙 빚을 진 금액이 많으셔서 저희를 도와주실 만큼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졸이셨는데 방통대 다니면서 학사 따시고 최근까지 집 근처 대학에서 대학원 다니고 계십니다. 평소 학벌에 열등감이 있으셨는지 학위 따고 좀 변하셨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학벌을 따지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결혼 전부터 우리 엄마 학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말을 몇 번 하긴 했어요. 근데 자기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가 엄마를 적극 방어할 테니 나만 믿으면 된다고 항상 큰 소리를 쳤었고요. 저도 시어머니 보기 전까지는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살면서 알았죠. 어머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후에 결혼 준비한다고 몇 번 뵐 때마다 우리 둘이 궁합이 안 좋다고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장난처럼 이야기했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싸우면 서로 죽이는 팔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물론 결혼 후엔 이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그때는 그런 소리까지 하시면서 저랑 남편을 떼어놓고 싶으셨나 봐요.
다행히 남편이 저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어찌어찌 결혼까지 했지만 어머니는 결혼한 이후에도 제 학벌과 궁합에 대한 못마땅함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반말을 하셨어요. 야! 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시집 올 때야 제가 어리니 그럴 수 있다지만 주변 친지 조카들 등에게도 이렇게 부르는 걸 봐선 습관인지 몰상식에서 비롯된 것 같기도 하고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교양 있는 척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시는 언사는 교양과는 거리가 멀었죠. 특히 어머니는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학력 얘기가 나와서 저를 열받게 만든 적이 많았는데요. 그게 저만 있을 때 그런 거면 참겠는데 꼭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있을 때 그러시니 자존심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나와 그냥 말하면 아는 회사 평사원이고 형님은 4년제 대학은 나왔지만 전업주부로 있다가 고등학교 아이들 학원비 번다면서 식당에서 80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제일 못나 빠져 보이는지 저만 그렇게 비교하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우리 집안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안 한 사람은 둘째네 너뿐이다. 다들 대학 나와 일자리 잡아 돈 벌고 애 키우고 하는데 우리 큰아들만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해서 내가 항상 마음이 아프다. 너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 막 쓰지 말고 아껴서 살림해. 알겠지?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열받아서 말대꾸하기 전에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말해줬죠. 엄마, 그거 알면 나 이번 달부터 엄마 용돈 드리는 거 안 줄게. 안 그래도 우리 집 나 혼자 벌어서 진짜 빠듯해. 애들 엄마가 진짜 어찌나 알뜰한지 내가 받아오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반찬도 잘해주고 애들 학원까지 보내는데 거기서 엄마 용돈까지 남겨서 주잖아. 와, 나는 어떻게 내 월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엄마, 그니까 나 이번 달부터 당분간 엄마 용돈 끊는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또 찍소리 못하고 저한테 눈만 흘기시고는 가만히 계시곤 했죠. 솔직히 저희 아주버님 서울 사시는데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시는 바람에 대출금 갚느라 엄청 힘들다고 얘기 들었어요. 게다가 애들은 고등학생이니 얼마나 돈 들어갈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제가 모든 집안 대소사를 형님보다는 더 많이 챙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당장 시댁에 생활비도 못 주더라도 4년제 대학 나온 큰며느리가 더 좋으셨나 봐요. 모든 집안 대소사는 제가 해결하면서도 큰며느리를 항상 두둔해 주셨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나마 상식적인 분들이라 자기네들이 형편이 안 되니 할도리 못하고 산다면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그나마 어머니가 꼴보기 싫게 말해도 아주버님네를 봐서 저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은 소리를 잘 못해서 어머니의 못된 행동은 날로 심해지더군요. 게다가 어찌나 본인 아들을 잘났다며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혹시나 제가 남편한테 일이라도 시킬까봐 귀하게 자란 아들이라고 저한테 누누이 강조하시고 전화로 매일 뭐 해 먹였는지 꼬박꼬박 보고하라 하시는 것도 모자라 친정 가서 일 시키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꾸를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니 말이 맞다고 제가 수긍을 하는 줄 아셨나 봐요. 한 번은 남편이 있는 데서 어머님이 너는 남편 하나는 너무 잘 만났다 얘.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 같은 애를 만나겠니? 효자에 키 크고 돈 잘 벌고 말이야.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나만 우리 집 귀한 자식이야? 집사람도 친정에서 막내딸이고 귀하게 자랐어. 나 민망하게 집사람 앞에서 매번 왜 그래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하도 짜증내니까 나중에는 남편 없을 때만 골라서 저한테 온갖 잔소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시어머니 앞에서만 네네 하고 남편 떠받드는 척, 일 안 시키고 잘하는 척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싫은 소리를 듣다 보니 제 멘탈이 붕괴되고 또 남편이 없을 때만 어찌나 저를 볶아대는지 기분도 엄청 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놓고 아들 앞에서는 매너 있는 시어머니인 척, 그런 말 안 하는 척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이 어머니한테 하도 성질 부리고 난리 치니 어머니는 저한테 남편한테 왜 고자질하냐고 하시고 이 사이클이 지겨워서 그냥 저도 듣고만 있게 되었어요. 근데 듣기 싫어 죽겠는 건 맞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니가 잔소리하시면 짜증이 나서 듣다가 제정신이 산으로 가니까 어머니가 내 말이 맞지? 혹은 그렇지? 하면서 저한테 확인을 하고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못 들었으니 그냥 네 하고 말고 이랬는데 속으로 마음이 굼더라고요. 특히 제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기엔 열받을 정도라 듣고 있다가 저도 한마디씩 하곤 했어요. 꼭 가족들이나 어린 시조카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에휴,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디다 아르바이트 할 곳을 소개해 주려고 해도 전문대라도 나와야지 소개를 해줄 거 아니니. 요즘 고졸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하시면서 제 학벌을 언급하시더니 바로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질을 시작하셨죠. 우리 친구는 작가 며느리 얻었어. 근데 친구들이 너무 똑똑한 며느리 얻으면 나중에 늙어서 밥 못 얻어먹는다 그러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니들보다 며느리한테 밥은 실컷 얻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랬지. 나 원참 제가 듣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 아들은 의사라면서요. 아니, 의사 아들 뒀으면 작가 며느리 정도는 얻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너는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것이지 그렇게 말대꾸를 하니? 어머니 아들이 의사도 아니고 그냥 공기업 다니면서 한 달에 300 겨우 버는데 어디 저를 작가 며느리랑 비교하시고 그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솔직히 어머니 등살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는데 애들 앞에서 저런 말을 아무렇게 하시니 정말 듣기가 싫어서 저도 한마디 한 거였죠. 근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버릇이 없다는 둥, 지 남편을 깎아내린다는 둥 난리를 치셔서 결국은 또 남편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하니 관두시더군요. 어머님이 자꾸 그런 식이시니 저도 솔직히 시가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것 말고도 제가 시집와서 어머니한테 받은 무시와 말하자면 하루를 꼬박해도 모자랄 지경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버티고 산 건 그나마 남편이 항상 중간에서 저를 시어머니에게서 보호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저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참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서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한다는 말이 남편을 가리키며 쟤 여기서 재우지 말게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다친 며느리보다 본인 아들을 불편한 침상에 재울까봐 그게 더 걱정이신지. 그날 시부모 가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뭐라고 했더니 자기도 어머니가 왜 저렇게 심술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면서 부모를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달래주더라고요.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마음에 솔직히 그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가 큰아이가 5학년 때쯤이었고 아이들 둘 다 고학년이 되다 보니 중학교 준비를 위해 학원도 늘려야 했고 돈 들어갈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론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바를 알아보곤 했는데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니 가능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쪽으로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었어요. 한창 유튜브에 스마트 스토어 창업붐이 일어났었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몇 달 만에 매출이 1000이 넘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출퇴근 아니고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그냥 애들 학원비 정도만 벌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제가 부엌 살림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안목도 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주방용품 쪽으로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는 한 달 동안 솔직히 매출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왜 안 되지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창업 강의도 듣고 그냥 물건을 올려놓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마케팅과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매출이 처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 달은 30만 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그때 제가 구매 대행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 팔기 시작했는데요. 물건 하나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마진이 40% 이상 남는 아이템이었는데요. 마침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그 물건을 쓰는 게 방송으로 나갔는데 제가 쇼핑몰에 상품명으로 사용한 키워드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검색을 하고 제 쇼핑몰로 유입이 되었어요. 그때 그 물건 하나가 매출이 터지면서 저는 장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점차 알게 되었죠. 그때는 사업 자금이 많이 없었던 때라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처에 대금을 지불할 돈이 모자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남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도 했고 친정에 급하게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사기도 했어요. 매출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도 정말 좋아했어요. 어쩔 때는 하루 매출액이 남편 월급만큼 나온 적도 있었고요. 시댁에 가면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엄마, 우리 집사람 장사에 소질이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장사가 점점 잘 되는 거야. 이러다 우리 집 금방 부자 될까 걱정이라니까. 대단하지 우리 집사람? 내가 요즘은 이 사람 힘들까봐 웬만하면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이 사람을. 안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니 어머니는 장사는 뭐 아무나 하니? 그런 것도 다 기술이 필요하고 요령이 있어야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장사로 돈을 벌어? 이렇게 무시를 하셨습니다. 그럼 남편은 또 어머니한테 말 좀 곱게 하시라고 짜증을 내고 항상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저를 무시하셨어요. 그렇게 막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전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댁 갈 때도 남편과 아이들만 보낼 때도 있었고요. 근데 몇 번 그러다 보니 시댁에 2달이 넘게 안 오는 제가 못마땅하셨나 봐요. 애들 아빠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어머니가 갑자기 대낮에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나 좀 주고 오시지. 저는 그때 집에 있었어도 노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루 종일 물건 상세 페이지 올리고 주문 처리하느라 저 혼자 엄청 바빴어요. 바쁜 와중에 불쑥 찾아오신 어머니가 저도 반갑진 않았고요. 너 장사인지 뭔지가 요즘 그렇게 바쁘다며? 애들 먹을 거 잘해 먹이는지 걱정돼서 내가 반찬 몇 개 해가지고 왔다. 하시길래 일단 감사하다 하고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남편 없으니 이번에는 얼마나 또 잔소리를 하실까 걱정이 되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참자고 속으로 다짐했었는데요. 그날은 저도 왜 그랬는지 어머니와 크게 말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너처럼 흐리멍덩한 여자를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이 정말 고생이 많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리 아들이 아까워. 대체 네 부모는 너한테 뭘 가르쳐서 보낸 거니? 여자가 배운 거 없으면 집에서 살림이나 알뜰하게 할 것이지 네가 뭘 안다고? 돈을 번다고 요즘 설치나 본데 괜히 있는 돈 까먹지나 말고 애들이랑 아비나 잘 챙겨라. 너같이 못 배운 애가 돈 벌려고 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계속 참으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이는 거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니 우리 부모님까지 바보 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점점 화가 나고 있다는 것도 눈치 못 채시고 계속 이러시더군요. 우리 아들 300을 넘게 버는데 네가 다 써버리는 거 아니니? 네가 뭐 그 장사해가지고 200이나 버니? 원래 돈 잘 버는 사람이 가장이야. 가장 말 잘 듣고 그래야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힘드니까 집에서도 집안일 안 하고 쉬어도 그러는 거 이해해야 하는 거야. 여자는 아껴야 돼.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 잘하고. 알겠니?
이러시길래 네, 남편 300 벌어요. 근데 저 저번 달에 500도 넘게 벌었거든요. 지지난달에는 남편 월급 하루 만에 번 적도 있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 집 가장이네요. 100만 원도 넘게 차이 나니까요. 저는 더 힘들게 일하니까 이제 집안일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동안 집안일 열심히 하고 시댁 대소사 챙긴 거 정말 후회스럽네요, 참. 어머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남편이야말로 지금은 나보다 돈도 많이 안 벌어오는데 뻔뻔하게 집안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면서 지금 네가 돈 좀 더 번다고 집안 가장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따져서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시네요? 제가 더 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라면서요. 돈도 더 많이 벌어오는 제가 더 힘든데 왜 그동안 일 저만 하라고 하셨어요? 모르셔서 그랬구나. 이제 그럼 남편이 일할 차례네. 했더니 어머니가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야, 너 아주 못돼 먹었구나, 애가. 이러시길래 뭐가요? 뭐가 못됐는데요? 전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되돌려드린 것밖에 없는데요. 나가주세요, 어머니. 저 더 이상 어머니랑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너 정말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싶니? 어? 이혼하고 싶어? 못돼 처먹은 것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네, 저 이혼할게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배워먹은 거 없어서 이러는데 어머니 아들도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서 자랐는데 뭘 배워먹었겠어요? 못 배워도 한참 못 배워먹었겠네요. 데려가세요. 어머니 잘난 그 아들. 누가 누구더러 지금 못 배워먹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가 그런 심보 가지고 뭐 잘 될 것 같니? 지금 조금 장사 잘 된다고 나한테 큰소리 치는 건가 본데 언제까지 그럴 것 같니? 배운 것도 없는 게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무식하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따지고 들고 참. 내가 잘못 봐도 너를 한참 잘못 봤다. 네, 저 지금 장사 엄청 잘 되고요. 배워먹은 거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남편보다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 저 잘 되면 아쉬운 소리 절대 안 하시겠어요. 어머니가 못 배운 며느리가 버는 돈 그렇게 우습게 하시니 저도 앞으로 제가 버는 돈은 땡전 한 푼 시댁에 드릴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뭐?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아무렴 네가 본 그 알량한 돈 달라고 하겠니?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라. 더했다가는 머리 쥐어 뜯길 것 같기도 했고 아무리 어머니가 싫어도 제가 몸싸움을 할 수는 없는 거니 어머니한테 빨리 나가시라고 하면서 거의 문 밖으로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도 결혼해서 제 그런 모습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어머니도 어지간히 화가 많이 나셨는지 씩씩거리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는 남편한테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랑 싸우면서도 속으로는 좀 겁이 났었거든요. 쫄보인 제가 이렇게 어머니랑 크게 싸우리라고는 남편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는 저를 달래주고 쉬고 있으라 하더니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랑 싸우고 나서 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제 욕을 엄청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도 저랑 싸우고 흥분하신 상태이니 뭐 저도 이해는 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뭘 하셔? 내 욕 엄청 하시지? 했더니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괜찮으니 앞으로 당분간 우리 집 가지 마. 아유,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나 듣고 참고 있었던 게 내가 더 미안하네. 당분간 당신 바쁜 거에만 신경 써. 알았지? 남편이 이렇게 토닥거려주니 마음은 풀렸지만 그래도 제 남편 깎아내리면서 시어머니랑 싸웠는데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속은 엄청 시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과하실 때까지 시댁엔 발길을 아예 안 할 생각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다시 얼굴은 보고 살겠지만 전처럼 저한테 또 그러시면 앞으로는 하는 말마다 다 말대꾸하고 반박하면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참는 게 결국 제 부모 욕먹이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다시는 저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우하시던 거, 막말하시던 거 못하게 할 결심을 확실히 했죠.
그 후로 정말 저는 제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정말 뼈를 갈아 넣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밤을 새가며 공부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 쇼핑몰 솔직히 대박까진 아니었지만 중박이 나더라고요. 월 1000에서 15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물건값, 수수료, 배송료 다 제외하고 저 정도였고 저는 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공유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 그곳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살았는데 제 삶도 전업주부로만 있을 때보다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사고 싶은 것도 돈 고민 없이 살 수 있었고 돈을 통장에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도 하며 돈을 굴리고 싶어지더라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업주부였던 제가 이런 큰돈을 만지는 사업가가 되니 참 인생 모를 일이더라고요.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와 크게 다툰 이후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었죠. 어머니 생신, 추석, 제사 다 무시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무시할 생각으로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넌지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아버지가 올해는 칠순이시잖아. 내가 당신한테 말할 면목이 없긴 한데 이번만 한번 같이 가면 안 될까?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외식하는 거니까 어머니랑 크게 부딪힐 일 없을 거야. 아버지도 당신 보고 싶어 하시고 이번만 좀 생각해봐. 글쎄, 내가 가면 당신 어머니가 나를 보고만 있으실까? 당연히 이말저말 하시지 않겠어? 난 더 이상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은데. 당신 그런 마음인 거 당연히 이해하지. 근데 이번에 형이 좀 힘든가 봐. 형수도 일하는 식당이 잘 안 돼서 그만 나오라고 했는지 일을 쉬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아버지 칠수는 그냥 우리가 대접하면 어떨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기왕이면 그래도 아버지 생신은 당신도 같이 나랑 가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싫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은 안 할게. 그리고 어머니도 아마 당신한테 별말 못할 거야. 내가 지난번에 집에 가서 나랑 손주들 계속 안 볼 거 아니면 더 이상 당신한테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화내고 왔었거든. 그런데 남편 말을 듣고 보니 또 남편의 입장이 이해는 갔어요. 그동안 그래도 중간에서 내 편만 들어주던 남편이었는데 저렇게 부탁하니 까짓것 못 갈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만약 또 그러시면 남편도 가만 안 있겠지만 저도 예전처럼 가만히 안 있으면 되니까요. 만약 그러면 이젠 아예 연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그동안 제가 당한 거 어머니한테 좀 돌려드려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 형님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고 보기 싫은 어머님도 오랜만에 만나게 됐죠. 그동안 잘 계셨느냐고 인사하는 제게 어머니는 그래 너는 별일 없니? 이러고 마시더군요. 아버님께 용돈도 드리고 시조카들에게 용돈도 주고 그게 전부 제 지갑에서 나가니 뭔가 으쓱하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형님이 물으셨어요. 동서 요즘 잘 나간다며? 서방님이 그러시던데 매출 엄청 잘 나와서 아주 바쁘다며?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몇 배 번다며? 그동안 동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빠듯했는데 잘됐다. 부러워. 이러시길래 저는 어머니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형님. 저 요즘 엄청 잘 나가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 전에 애들 아빠 혼자 버는 걸로 애들 학원도 겨우 보내고 시부모님한테도 용돈 쥐꼬리만큼 드렸던 거. 친정에는 명절 빼고는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었는데 저 돈 벌면서 친정에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왜 그거 전신안마기 요즘 핫한 거 있죠? 그것도 놔드렸어요. 어머, 동서 대단하다. 그거 엄청 비싸다던데. 다들 렌탈로 쓰는데 그걸 사드린 거야? 친정에서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동안 친정에 못한 효도 다 하는구나? 아이고, 나도 동서처럼 돈 좀 벌고 싶다. 사무실도 따로 얻어서 나갔다며 동서. 혹시 사람 구할 거면 나는 어때? 형님도 참 그렇게는 많이 안 벌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뭐. 그래도 부모님한테 20년 가까이 되는 세탁기랑 냉장고랑 싹 다 바꿔드리니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죠.
예전에는 용돈도 한 번 못 드렸는데 요즘에는 매달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까 계획 중이에요. 나중에 저 더 번창하게 되면 그때 사람 쓸 수도 있고요. 형님 도움 필요할 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형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동안 어머니를 슬쩍슬쩍 보니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친정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거라 얘기할 때랑 용돈 두둑히 드린다는 말을 들으실 때는 얼굴이 정말 구겨진 종이장처럼 되어서는 보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솔직히 형님과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더 약올리고 싶은 마음에 친정 부모님한테 그동안 해드렸던 걸 자랑하듯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 표정을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통쾌하기도 했고요. 남편 월급에서 받는 20만 원도 그렇게 대단하다 하시던 양반인데 제가 친정에 용돈 드린다는 말에 얼마나 속이 뒤틀리셨을까요? 아마 제가 얼마를 드리는지 엄청 궁금하셨을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더 형님을 부추기면서 저를 축혀 세워주니 그날은 아버님 칠순잔치인데 제가 주인공인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며느리 일이 잘 된다 하니 같이 기뻐해 주시고 시집 와서 그날처럼 즐겁게 식사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남편에게 제 카드를 주면서 여보, 내 걸로 계산해. 했더니 남편이 네, 마님! 하면서 두 손으로 제 카드를 받아드는데 그걸 보는 시어머니 표정이 네, 어떠셨는지 짐작이 가실까요? 만약 그날 어머님이 저한테 예전처럼 무시하는 얘기를 하셨다면 저 시댁에 밝게 끊을 각오였거든요. 다행히 어머니는 저한테 별 얘기 안 하셨고 그 다음 설 명절 전에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이번 설에는 음식 많이 안 할 거고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만 먹고 헤어질 테니 집에 오라고요. 갑자기 저러시는 어머니가 또 무슨 꿍꿍이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문자까지 보내시면서 오라고 하시니 저 못 갑니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번 설에는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 두둑히 드리자고 얘기했어요. 남편도 제가 그렇게 말하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명절에 시댁에 또 안 간다 할 줄 알았는데 간다고 하니 우리 마누라 같은 대인배가 어디 있냐며 입이 귀에 걸려서는 참. 남편도 아무리 제 편을 든다고 하지만 그 집 아들이니 어쩔 수 없다 싶었네요. 설날에 시댁에 가니 어머님이 웬일로 제가 왔는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벌써 도착하셔서는 어머 동서 어서 와. 동서 지금 일할 거 없어. 내가 오늘 일찍 와서 다 해놨거든. 이따가 제사 지낼 때 상만 차리면 돼. 형님 일찍 오실 거면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저도 빨리 왔을 텐데요. 아니야. 애들이랑 다 밥 안 먹었지? 얼른 앉아서 밥부터 먹어. 저희 집 식구들이 식탁에 앉으니 어머니가 오셔서는 갈비며 전이며 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상 차리겠다고 하니 됐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니가 말은 안 해도 왜 저러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했죠. 형님, 저 이거 받으세요. 이거 상품권이에요. 백화점 가서 형님 옷을 사시든지 아님 조카들 가고 싶다는 거 하나씩 사주셔요. 어머, 동서.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1억이야? 매번 애들 용돈 주는 것도 내가 못 갚았는데 이런 것까지 뭐하러 준비했어, 미안하게. 아휴, 나 못 받아. 형님이 한사코 못 받으시겠다는 걸 주머니에 우겨 넣어드리고 저는 어머니한테도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많이는 못 넣었어요. 제사 준비하시느라 돈 많이 드셨을 텐데 보태 쓰시고 아버님하고 나가셔서 패딩 한 벌씩 장만하세요. 제가 봉투를 건네니 어머니는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며 제 봉투를 받아드시더군요. 그래, 잘 쓰마 하셨어요. 아마 돈 액수를 보시고는 더 놀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에 종로를 타던 제가 지금은 오랜만에 온 손님 대접받듯이 상을 차려받고 돈 봉투까지 드리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식사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엄청 살갑게 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 들으라는 듯 은근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나중에 더 늙으면 어쩌냐 걱정이다. 이러시길래 저는 어머니가 듣고 싶은 대답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아주버님네가 든든하게 있는데요. 다 큰 손자도 있고요. 저는 고졸이라 능력이 안 돼서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러다가 장사 망할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얘는 요즘 세상에 고졸이 됐으니? 요즘은 뭐 학교 안 가고도 유튜브인지 게임인지 하면서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며? 너도 이렇게 돈 버는 거 보면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돈만 잘 벌면 그게 장땡이지. 안 그러니? 어머니 말을 듣고 형님은 그냥 말없이 웃고만 있었고요. 역시 우리 시어머니는 속물이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야 깨달았나 봐요. 그동안 저 고졸이라 배운 거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말이에요. 그간 그렇게 믿었던 큰형님네가 시부모님네를 경제적으로 나몰라라 하니 큰며느리만 두둔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은근히 형님을 깔아뭉개며 돈 잘 버는 게 최고다 하시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고졸이라 무시하고 온갖 화풀이 저한테 하시며 큰며느리와 비교 발언 매일 하시더니 갑자기 태도가 저렇게 바뀌셨네요. 결혼 초에는 남편 때문에 잘해야지 했는데 어머님이랑 여러 가지 싸움을 하면서 솔직히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가 아주 큽니다. 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와서 제가 돈 좀 벌고 형님네한테 기댈 수 없으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잔소리하려고 전화했을 어머님이 그 후로는 가끔 전화와서 반찬 해놨다고 가져가라고 하시고 저 사실 그 반찬 안 먹고 싶습니다. 지금은 왕래하면서 살고 있지만 예전처럼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딱 제가 할 도리만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저희 남편을 통해 내가 친정 부모님께 뭘 사드렸는지, 용돈을 얼마 드리는지를 물어보신다고 해요. 남편이 저한테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모른 척합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 시댁에 드리는 용돈과 명절, 생일에만 하는 도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에너지를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에 쏟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제 사업과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기도 하고요. 제가 버는 돈은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사실 남편도 지금 제가 얼마 버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얘기 안 하려고요. 시어머니 보면서 배운 점도 참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나이 먹어 우리 시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늙고 싶지 않네요.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보니 시부모님이 막대하는 거 다 참지 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참고 있기만 한 건 제 살 깎아먹기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이젠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하려고요. 제 사연을 들으신 대한민국의 며느리분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와 시어머니 얘기 어떠셨나요? 들으시는 분들에게 사이다 사연이 되었으면 했는데 결국 어머니와 연을 끊지 못하고 도리를 하고 있으니 사이다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며느리인걸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도 이제 할 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제가 경제활동을 하니 어머니도 저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시고요. 딱 이 정도로만 지내는 게 편하다 싶습니다. 시댁은 아무리 해도 가까워질 수 없는 게 맞나 봐요. 물론 정말 좋은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참 많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복이다 생각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생에는 시댁복은 없나 보다 하고 살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서 장가가면 절대 그런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고 다짐해보면서 제 얘기 마칠까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